환자 여러분, 여러분들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을 받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을 한 번씩 다 겪어보셨죠? 항암이나 방사선이 상당히 힘든 치료법이거든요. 안 할 수 있다면 정말 안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유방암 환자들의 수술을 한 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온코타입 진단검사라 해가지고, 그리고 온코는 암을 말하고, 그래서 온코타입이라면은 우리 암세포에 있는 유전자의 변이, 그게 변이된 유전자들을 분석을 해서 이 암이 재발을 할 건지 아니면 침습적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만약에 침습적이 된다거나 재발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항암이나 방사선을 치료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걸 예측해 주는 그런 검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21개 정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의 가장 큰 의의는 어떤 거나, 이제 침습적인 암에서 1기, 2기인 경우에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암이 재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항암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재발 가능성을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성이 높으면 항암을 하도록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제자리 암종인 경우 있어요. 제자리 암종인 경우는 거의 예후가 좋다고 돼 있죠. 전혀 다른 데로 전이도 안 돼 있고 조그만한 씨앗 같은 것도 뿌려지지 않은 이런 상태로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경우도 나중에 침습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침습적이 될 건지 아닌지, 아니면 재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요. 모든 환자가 다 대상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1기, 2기 침습형 유방암입니다. 3기, 4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1기, 2기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양성으로 나온 경우, 여러분 조직검사 하면은 여성 호르몬 양성, 음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성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림파선에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침습적인 1기, 2기에 대한 검사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적응증이 되는 것은 제자리 암종도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 암종은 재발 여부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검사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검사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21개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가지고 0부터 100이라는 이 스코어를 줍니다. 그래서 1기, 2기인 경우에, 침습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발이나 재발률을 봐서 항암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17 이하인 경우는 일단 재발 가능성이 별로 없다. 결과적으로는 항암이 별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 굳이 쓸데없이 항암을 해가지고 환자를 힘들게 만들고 면역을 떨치게 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7 이하인 경우에는 항암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8부터 31 사이인 경우, 이때는 약간의 재발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때는 항암이
필요할 수도 있다. 환자 컨디션을 봐가지고 환자가 컨디션이 웬만큼 좋아서 항암을 견딜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항암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환자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항암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이거는 이제 의사의 판단이 맡겨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암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호르몬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자리 암종인 경우에, 제자리 암종인 경우는 이제 재발을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 제자리 암종은 비침습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침습적인 암으로 바뀔 건지,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코어가 38 이하가 되면은 재발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굳이 방사선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39에서 54 정도가 되는 경우에, 54. 이런 경우에는, 위험도가 중간 정도. 그래서, 어떤 침습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뭐냐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그 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을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게 훨씬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에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1개의 유전자를 관찰을 한다고 했는데, 이 21개의 유전자만 가지고 이 암에 대해서 전체를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데이터를 100% 믿고서 치료에 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환자의 상태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가족력이라든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이 검사는 환자가 그런 판단을 하는데 참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